민재 엄마 안녕. 갑자기 친구 추가해서 미안해. 잘 부탁해. 저기 죄송한데 누구시죠? 유치원 관계자신가요? 죄송해요. 저 민재랑 같은 반 하율이 엄마예요. 그냥 정아라고 이름 불러도 돼. 네. 근데 죄송한데 저랑 거의 초면 아니신가요? 왜 갑자기 연락하신 거죠? 그리고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치원 긴급 연락 리스트를 몰래 봤거든. 내가 민재 엄마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었는지 몰라. 그냥 현주 씨라고 불러도 될까? 그건 상관없는데 왜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현주 씨가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 리더 같은 존재잖아. 쭉 멋있다고 생각해왔거든. 남편분도 되게 멋진이라는 것 같길래 꼭 친해지고 싶었어.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뭐 리더 같은 게 아닌데요? 에이,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좋겠다. 네, 시부모님 결혼 30주년을 축하해드릴 겸 여행이나 갈까 하고 있어요. 좋겠다. 난 벌써 몇 년째 여행을 못 가봤는지 몰라. 내가 또 싱글맘이거든? 애 때문에라도 주말도 없이 일해야 돼서 여행 같은 건 엄두도 안 나더라고. 그러시구나. 정말 부럽다. 언제 가? 몇 박 정도 하는데? 비행기로 가는 거 맞지? 이번 달 말 연휴 때 4박 5일로 다녀올 생각이에요. 당연히 비행기로 갈 거고요. 4박씩이나? 여유롭게 즐기다 올 수 있겠네. 게다가 비행기라니. 나나 하율이나 비행기는 타본 적도 없어. 민재도 같이 가는 거야? 네, 데리고 갈 거예요. 숙박하는 곳 근처에 아이들도 놀 수 있을 만한 레저 시설이 있어서 민재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좋겠다. 우리 하율이도 그런 데 데려가면 정말 좋아할 텐데. 정말 너무 부럽다.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추천드려요. 제주도라서 밥도 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행까지 갈 정도의 돈은 없어. 난 싱글맘이다 보니까 애 데리고 여행 가면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열심히 절약해서 돈 모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여행 가기 위해서 절약도 많이 했는데 못하실 건 없지 않을까요? 나도 이번 달 연휴 때 일 쉬거든? 그니까 하율이 데리고 멀리 나가볼까 싶어. 잘 되셨네요. 따님도 되게 기뻐하겠어요. 어디로 가시게요? 왜 이리 눈치가 없어? 내가 굳이 말을 해줘야 돼? 우리도 여행 가는 거 따라가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네? 내가 좋겠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같이 가시겠어요? 같은 말 정도는 나오지 않아? 따라간다고 하면 모양새 빠지니까 돌려 말한 건데 현주 씨도 참 둔하다. 네? 저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정아 씨네 가족을 저희 가족여행에 부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가 서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아니, 방금 전에 막 카톡 친구 된 참 아닌가요? 심지어 평소에는 대화도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그저 아이들이 같은 반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딱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비행기는 어디서 탈 거야? 짐 챙겨야 되니까 미리 알려줘. 아니, 전 같이 가자고 한 적 없어요. 뭐? 그렇게 나한테 여행 간다고 자랑해서 기대하게 해놓고 안 데려간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전 딱히 자랑한 적 없고요. 애초에 이번 여행은 시부모님을 위한 여행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간다고 하면 불편해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불편해. 괜찮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정은 미리미리 알려줘. 당연히 돈은 현주 씨가 다 내야 된다. 난 싱글맘이라서 돈이 없단 말이야. 네? 돈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여행은 여럿이서 가야 재밌는 거잖아. 나는 현주 씨네 여행을 더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행비 정도는 감사히 내줄 수 있잖아. 게다가 우리 하율이가 민재를 좋아한다나 봐. 어쩌면 같이 여행 갔다가 서로 친해질지도 모르겠네. 민재도 같이 놀 친구 생기면 좋잖아. 좋은 점밖에 없구만 뭘. 하여튼 잘 부탁해.
뭘 잘 부탁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왜 가족여행에 친하지도 않은 남을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심지어 돈을 다 제가 낸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가족끼리만 가는 여행이잖아요. 남미를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면 복 달아난다. 하여튼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몇 주 후. 현주씨, 지금 어디야? 어디로 모이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돈도 안 줘서 비행기도 내 돈으로 샀잖아. 현주씨가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돈 꼭 줘야 돼. 진짜로 오셨어요? 어이가 없네. 전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아씨가 멋대로 따라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이미 숙소 앞까지 왔는데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대면 들여보내주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원하시는 대로는 안 되겠지만요. 몇 분 후. 아니 현주씨, 나 혹시 숙소 잘못 알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숙소가 어디야? 프론트에 가보니까 예약이 없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 그니까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말했는데 그 이름으로 예약된 건 없다던데? 그야 그렇겠죠. 전 그 숙소에서 지내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다른 애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K펜션이라면서. 쉽게도 믿으셨네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K펜션에서 지낼 거라고 한 건 제가 애엄마들한테 흘린 거짓 정보예요. 저번에 저한테 연락하셨을 때 왠지 정말 따라오실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거짓 정보를 흘려놨거든요. 저희는 다른 리조트를 빌렸어요. 애초에 펜션에서 지낸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고요. 뭐? 아니 그럼 나를 속였단 소리야? 속였다니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분명 거부했었죠. 그런데도 그쪽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길래 그냥 알아서 헛소가도록 둔 거예요. 끝까지 뻔뻔하게 따라와서 여행을 망치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여행 일정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을 때 눈치껏 알아들으셨어야죠. 이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해놓고 방치할 셈이야? 어린 애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 리조트인지 뭔지 위치 빨리 알려줘. 지금 가게. 알려드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정아씨 모녀를 돌봐드려야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모처럼 놀러 오셨으니까 K펜션에서 지내시면 되겠네요. 아이들한테도 참 괜찮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행비든 식비든 당연히 다 내줄 줄 알고 카드조차 안 챙겨왔단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도 돈을 내드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돈이 없으시면 돌아가시든 노숙을 하시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린애기를 노숙시키란 얘기야? 피도 눈물도 없어? 나처럼 자식을 둔 엄마로서 아무 생각도 안 드냐고. 상식도 없는 부모를 둔 게 불쌍하기는 하죠. 따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2번 다시는 이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시끄러워! 애초에 여행 간다고 자랑한 쪽이 잘못한 거잖아. 돈 좀 있다고 나처럼 없이 사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피해망상도 정도껏 하시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딱히 챙겨드릴 생각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돌아갈 돈도 없단 말이야. 하다못해 돌아갈 비행기 값이라도 좀 줘. 아니 빌려줘. 아니요, 거절할게요. 알아서 해결하시든 하세요. 서로 즐거운 여행이 되겠네요. 그럼 이만. 그 후 저는 정아씨를 차단하고 남은 여행을 즐겼습니다. 정아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갔고 제게 속았다면서 유치원 엄마들한테 저의 뒷담화를 했지만 사실 제가 미리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카톡으로 유치원 엄마들에게 보내놓았기에 오히려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정아씨의 전 남편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분은 그런 상식도 없는 여자에게 딸을 맡길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 하유리를 다시 데려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올해 40살이 된 여성입니다. 부록의 나이가 되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문득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00세 시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결혼해서 아이도 한두 명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시기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 기준으로 부모님들 중에 아직 옛날 마인드를 고집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인생을 살면서 시대에 맞추는 게 당연한 이치지만 너무 자기주장. 그러니까 옛날 것만 고집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울리지 못해요. 혹시 온고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사전적 의미로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과거와 현재가 균형을 이루고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눈치채셨다시피 유독 시짜짓을 일삼으시던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일륜지대사인 결혼을 깨버리고 이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좀 더 나은 제 인생을 위해 과감히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혼자로 지내고 있는 지금 절대 후회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더 즐겁게 살고 있어요. 제가를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혼자 느끼는 이 자유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현수 씨랑 교제 중인 고정민이라고 합니다. 일이 바빠 이제야 인사드려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참나, 우리 귀한 아들을 누가 홀렸나 궁금했는데. 그래서 직업이 뭐라고? 하하, 엄마 왜 그래? 이 사람 난감하게. 원래 병원이 시도 때도 없이 바쁜 곳이잖아. 그래서 직업이 뭔데? 저 인천병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고요. 제가 일이 바쁘기도 하고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공부는 제법 했나 보네. 대학은 어딜 나왔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인 거지? 엄마, 대놓고 그런 걸 물어봐? 이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런 건 나중에 물어봐.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우리 귀한 아들이랑 연애한다는데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아, 그만 좀 하라고. 그냥 인사 왔으면 잘 왔다, 반갑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으려고 그래?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형이랑 현웅이네처럼 나도 안 보고 살고 싶어? 현수 씨, 왜 그래?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자기 낳아준 부모 버리고 간 자식들. 난 필요 없다. 예. 너도 결혼해서 시어머니 무시하고 살 요령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아들이랑 깔끔하게 헤어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엄마 진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인사하러 온 사람 좋게 좀 봐달라고. 알겠다. 알겠어. 그놈의 새끼 진짜. 내가 소란 피워서 미안해요. 아무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한 거 이왕 준비 잘해서 해봐요. 감사합니다. 진작에 인사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해요. 자기야, 어머님 왜 그렇게 날이 서 계셔? 아, 아까 난감했지?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했는데도 그러시네. 안 좋은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아니야, 그러실 수 있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나 위로 형이랑 연년생 동생 있는 거 알지? 다 나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근데 지금 왕래를 안 하거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왕래를 왜 안 해? 그리고 결혼한 지 다들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형은 나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됐는데 재작년에 호주로 이민 갔어. 그리고 현웅이는 작년에 혼인신고해서 살고 있고 알다시피 혼전 임신해가지고.
아, 알지. 근데 연락을 왜 안 하고 산다는 거야? 버리고 갔다는 건 무슨 말이고? 그게 엄마랑 형수님이랑 대판 싸웠거든. 그리고 현웅이네랑도 좀 비슷해. 그래서 왕래 안 하기로 했고 아버지 제사 때나 모이지.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해.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내가 말로 하긴 좀 그렇다. 아무튼 오늘 너무 미안해. 일찍 쉬고 내일 병원으로 데리러 갈게. 저녁 같이 먹자. 알겠어. 고마워.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원무과 소속 직원으로 병원의 행정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죠. 정확히는 병원의 사회복지팀 소속으로 형편이 어려워 병원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워낙 수술이 많고 관련된 일을 많이 접하다 보니 남편과도 자연스레 친해졌어요. 나이도 동갑인데다 여러모로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은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사자 집안입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가 의사니 저도 자연스레 의사에 대한 꿈을 키웠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남편과 저는 30이 간 넘은 나이에 만나 2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들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워낙 스케줄이 들쑥날쑥해서 인사를 드리기 어려웠어요. 갑작스레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워낙 급박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서 더더욱 그러했고요. 아무튼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는 건 뭐든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남편을 보시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사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기야, 나 솔직히 좀 놀랐어. 왜?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나는 자기가 의사고 부모님도 의사라고 하셔서 어느 정도 살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집이 클 줄은 몰랐어. 정말 TV에서만 보던 집이야. 아, 좀 그렇지? 나도 우리 집 부담스러워서 잘 안 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사셨을 때 지은 집이야. 지금은 나도 따로 살고 동생도 따로 살고 아마 두 분이 지내니까 더 커 보이는 거야. 와, 집값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자기 정말 대단하다. 완전 금수저네. 금수저는 무슨,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는 거지. 아, 상견례는 언제로 할 거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 나온 김에 2주 뒤 어때? 가만 보자. 일단 지금 스케줄 상으로는 문제 없어. 그럼 2주 뒤 토요일 어때? 그날 외래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저녁 식사로 준비하고. 그래, 그러자.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희는 근무 특성상 날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유 있을 때 빨리 해치우자며 2주 뒤로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자리라 여러 곳에 문의하고 그나마 제일 괜찮다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상견례장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과도할 정도로 한껏 꾸미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을 과시하려는 듯 말이죠. 상견례장에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드레스 같은 치렁치렁한 원피스에 무도회에서나 볼 법한 올림머리를 하시고는 손가락에는 또 어찌나 많은 반지를 끼고 오셨는지 진짜 이상해 보였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 자리도 자리인 만큼 별 내색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하며 양가 어른들이 결혼에 관해 이야기 나누시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어대시며 본인이 할 말만 잔뜩 하셨어요. 흔히들 부리는 아들 자부심을 잔뜩 부리면서 말이죠. 저는 돌려 말하는 걸 못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결혼 비용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혼집이나 들어가는 살림살이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사돈댁에 예단 들어갈 것도 있고요. 혹시 원하시는 예단 목록 있으신가요? 저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려고요. 우리 아들 명문대학 나온 거 아시죠? 병원에 취업도 스카우트 된 거라던데 제가 이런 아들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워낙 뛰어나서 결혼할 때 키워준 보답은 받아야겠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좀 살살해. 키워준 보답이라니. 예,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어른들끼리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그래, 이서방. 알아서 듣고 판단할 테니 얌전히 있게. 그래도 서로 난감하지 않을까요? 언성이라도 높아지면 큰일이라. 얘는 내가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니?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있어. 아무튼 신혼집은 병원 근처보다 우리 집이랑 가까웠으면 합니다. 사돈,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서방도 그렇고 병원 특성상 근처에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아이도 급박한 상황이 수시로 있는지라 거리가 있는 곳보다는 병원 근처가 낫죠. 아니, 시댁 근처에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해야죠. 언제까지 병원 일에만 목숨 걸 거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적당한 시기에 휴직하거나 하면 됩니다.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하거나 환자를 만나야 할 상황에 거리가 멀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이 좀 있겠죠.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병원 근처 L 아파트를 눈여겨봤거든요. 어머, 그 고급 아파트를요? 사돈 그렇게 있는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리자면 예단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현금 예단 1억 해주시면 애들 신혼살림이니 뭐니 다 해결할게요. 1억씩이나요? 차라리 예단 목록을 주시면 맞춰드리겠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대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 잘난 아들 데려가시면서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병원 근처 그 아파트 언급하신 건 안싸돈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신혼집도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건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오늘 만나 뵈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나저나 이서방 다른 형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들 잘 지내죠?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한테 자식은 현수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자기야, 어머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사돈 될 사람 앞인데 너무 자기 치켜 세우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난감했겠어? 아, 미안. 엄마가 혼자 자식들 키우다 보니 성격이 좀 드센 면이 있으셔. 아니, 그나저나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은 연락 안 할 거야? 내가 하면 뭐해? 어차피 엄마랑 연 끊고 사는데. 어머니는 어머니고 당신은 당신이지. 그러다 형제간의 우애고 뭐고 끊긴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가 너무 걱정할 건 없어. 그래도 우리 결혼 전에 다들 얼굴 한 번씩은 봤으면 하는데. 안 그래도 형이 다음 달에 한국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정 그러면 그때 날 잡아서 보던가 하자. 아예 안 볼 순 없으니. 정말? 그럼 오실 때 미리 알려줘. 내가 일정 미리 빼두게. 그래도 같은 며느리들인데 소통은 하고 살아야지. 아, 그런가. 아무튼 알겠어. 상견례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고 바빴던 제 일상은 숨 돌릴 틈 없이 달리게 되었죠. 환자 보느라 시간 날 때마다 혼수 보러 다니고 웨딩 촬영에 드레스 고르기까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호주로 이민하러 갔다던 아주버님 부부와 시동생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남편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었죠. 근데 대화하면 할수록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경고라도 하는 듯이 형님과 동서가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고 시어머니를 먼저 겪었으니 이래저래 도움이 되라 말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고 형님과 동서는 제게 조심하라, 맞서 싸울 거 아니면 그냥 끝내라라며 온갖 조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자리도 자리인 만큼 웃으며 넘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신혼집 입주 시기가 빨라져서 혼전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살림이며 온갖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나왔다. 너는 지금 해가 중천인데 잠을 자고 있니?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아들 먹을 밥 좀 준비해 놓지 않고. 어머니, 저 밤샘 근무하고 점심때 와서 조금 쉬고 있던 거예요. 원래 아침에 퇴근하는 거였는데 수술 환자 있어서 늦어졌고요. 죄송해요. 참나, 누가 보면 그 병원에서 일은 너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그놈의 수술, 너 이럴까봐 내가 반찬 좀 싸왔어. 이걸로 저녁 한 상 차려줘라.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니다. 너를 보면 내가 미덥지 않아서 안 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녁 먹고 가마. 너 밥은 할 줄 아냐?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그래도 자취생활 5년 이상이에요. 너 결혼하면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야 해. 남자가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사는 거야. 그리고 너 의사라고 우리 연수 무시하면 안 된다. 어머니, 무시라뇨. 저 현수 씨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부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보니까 돈 좀 제법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 현수 휘어잡고 살까봐 그런다. 내가 금지옥엽 키운 아들 홀라당 데려가는 것도 웃기는데 네가 우리 현수한테 못하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아,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제가 현수 씨 챙길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매일 신혼집에 찾아오셔서는 온갖 간섭을 해대셨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겠거니 하고 놔뒀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문제는 결혼해서 그 간섭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병원 일로 바빠 휴대전화 볼 시간도 없는데 본인이 메시지를 보내놓고 답장이 없으면 왜 답장이 없냐 난리고 여유가 있어서 답장하면 시간이 남아돌면 아들 밥이나 챙겨주라고 딴지를 거셨거든요. 주변에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면 저도 세상이 좀 달라 보일 줄 알았어요. 흔히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끝을 맺으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말에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좋은 쪽으로 시선이 달라진다기보단 이 사람이 원래 이 모습이었구나 하는 실망감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저밖에 모르던 바보 같을 정도로 다정다감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마마보이의 웬 찌질이가 제 눈앞에 있더군요. 본격적인 갈등을 겪게 된 건 결혼하고 2번째 명절 때였습니다. 추석 전에 결혼했고 신혼여행을 하고 오니 추석이 지나 있어서 그땐 뭐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를 갈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 제사도 크게 지낸다는 말에 설이기도 하고 아주버님 부부와 시동생 부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다고만 들었지 정말 서로 필요한 말 말고는 일절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형님과 동서와 함께 장을 보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제게 조언을 해줘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이때가 적정기라고 하더군요. 형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어렵게 저와 동서에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형님,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한국에 안 계시니 너무 아쉬워요. 나도 마음 같아선 한국에 있고 싶어. 근데 어머니만 생각하면 다시는 한국 땅 밟기도 싫어. 앞으로 동서가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가 정말 미안해. 할 말도 없고. 형님, 왜 그러세요? 호주로 이민 가신 건 그렇다 치는데 대충 그이한테 듣기로는 무슨 일 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말이지. 동서도 우리 식구 됐으니까 내가 여동생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말해주는 거야. 혹여나 임신 계획 있으면 절대 몇 년 동안은 아이 갖지 마. 서방님이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몇 년 동안은 지켜보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러세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어머니한테 할 말 엄청 많아. 한국에 미련 버리고 호주로 떠난 것도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내 아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무슨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었어. 쌍둥이 임신했었는데 어머니 성격 알지? 그 성격 시집살이 견뎌내느라 임신했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오죽 정정하셔? 하도 난리 치시니까 쉬지도 못하고 개고생이란 개고생은 다 했지. 근데 내 몸이 허약한 건지 상황이 안 좋았던 건지 아이들이 떠났어. 어머, 그랬었군요. 지금도 형님 아이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후 생각 없어지신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다니. 나도 나랑 내 남편 닮은 아이 낳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아이 잃고 어머니가 빨리 다시 임신하라고 종용하셔서 한의원 다니면서 약도 지어먹고 별지랄을 다 했지. 근데 말이야, 사람이 간절히 바라니까 임신이 다시 되긴 되더라? 근데 적어도 사람이면 어머니가 조금 성질을 죽여주셨어야 하는 게 맞아.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화냈거든. 그러다 충격받아서 유산한 거고 아직 우리 집 양반도 이 사실은 몰라. 어머, 그거 정말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지. 근데도 어머니가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 잘난 아들 데려갔으면 며느리 도리 다 하라고 둘째 가져서 배 나오는데도 난리를 치셨거든. 근데 말이야,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속으로 사귀면 병이 생기더라? 동서도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니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네, 잘 알죠. 그래서 둘째 임신한 지 6개월 됐는데 어머니한테 욕 듣기 싫어서 시동생 둘을 내가 직접 밥 해먹이면서 온갖 고생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둘째도 결국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민 간 거야. 내가 도저히 어머니 얼굴 보면서 살 자신 없었거든.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좀 툴툴대시긴 해도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할 말 없어. 근데 이미 결혼한 거 내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앞으로 살면서 어머니랑 서방님이랑 엮여서 인생 분명히 꼬일 거야. 도련님도 어머니랑 연 끊고 지내는 게 지금 나처럼 첫 아이 떠나보내고 둘째 가진 건데 그래서 왕래 안 하는 거거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시는지 막내 동서한테도 모질게 구시더라. 아무튼 그냥 내 넋두리라 생각해줘. 동서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잘 헤쳐나갈 거야. 그렇게 형님의 암울한 이야기를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급한 대로 병원에 갔고 형님과 동서가 마무리 일을 짓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새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다 아침 일찍 수술을 시작했는데 6시간이나 걸린 수술을 끝내고 겨우 한숨 돌리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120통이 찍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연락하는 휴대전화, 업무용 휴대전화가 따로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정말 불타오를 지경이었어요. 점심이 조금 넘은 시간,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야, 네가 의사면 다야.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 행사에 째깍째깍 참여해야 할 것 아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응급수술 환자가 생겨서 급하게 오느라 형님이랑 동서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지금 죄송으로 끝날 상황이니? 나 혼자 뼈 빠지게 개고생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며느리인데 명절을 나 몰라라 해? 그딴 환자가 중요하냐?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냅둘 순 없잖아요. 개념 없는 년.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이혼하거라. 너도 큰애랑 막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면 일찌감치 그만둬.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제 입장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네 입장을 헤아리니? 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몇 개지 적 좀 하자. 나 빼놓고 네 형님이랑 동서라는 년들이랑 히덕거리니까 좋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 좀 가려 하세요. 상견례 때부터 좀 거슬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년이란요. 형님이랑 동서랑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어머니가 상관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도 다 봐오고 솔직히 음식도 다 인스턴트라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며느리들 다 불러다 막상 하는 건 없고 시간이나 때우고. 이제야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원래 이런 애였니? 하긴 낮 시간에 처 자빠져 자는 거 보면 각이 나오지. 너 그럴 거면 당장 이혼하거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 막 하시잖아요. 앞뒤 상황도 모르시면서 막말하시는 거 좀 고치세요. 그래, 너도 이제 본색이 나온다 이거지? 너도 그년들처럼 인연 끊고 살 테냐? 남편들 꼬드겨가지고 시어머니 미친년 만들 거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이랑 이야기 좀 해봐야 알 것 같네요. 어머니랑 이렇게 열내면서 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버러지 같은 년. 내 아들 홀린 것도 모자라서 너도 그년들이랑 똑같아. 당신 이거 보고 나한테 할 말 없어? 엄마 또 이러네.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 그런 거야? 직접 눈으로 보고도 몰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병원에 일 생겨서 응급수술하러 간다고 말씀드렸고 도대체 그걸로 몇 번을 우려먹어? 뭐? 우려먹어? 당신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엄마가 서운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럼 나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누가 보면 내가 환자 핑계 대고 빠진 줄 알겠어? 당신이 그 상황 돼봐. 당장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는데 수술해야지. 나 전 붙여야 해서 지금 못 가요. 하냐? 말이나 되는 상황이야. 저게? 너 지금 의사라고 나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무시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너 자꾸 이러면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 그놈의 이혼. 어머니도 나보고 이혼하라시더라? 형님이랑 동서가 왜 날 붙잡고 그렇게 말렸는지 알겠다. 이왕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거 어쩔 수 없는데 당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각이 나오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너랑 2년 연애하면서 결혼해도 좋겠다 생각했고 아주버님 댁이랑 서방님 댁이랑 어머님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고도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겠거니 하고 넘겼어. 근데 보니까 안 되겠네. 고집불통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생트집을 잡으시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래.
어머니가 저런 행동을 하시면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형님이랑 동서골 안 당하는 거라고.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엄마가 안 그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아, 그러셔? 그럼 답 나왔네. 우리 이혼하자. 더 깊어질 것도 없고 아이도 없는 마당에 깔끔하게 끝내자고. 너 이거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아이고, 효자 납셨네. 넌 이런 것도 스스로 하나 못하냐? 병원에서 그렇게 있는 척, 젠틀한 척 다 하더만. 이혼? 까짓 거 얼마든지 해줄게. 분명히 후회할 거야. 저는 남편과 크게 한바탕 싸우고는 원래 살던 오피스텔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신혼집에 머물면 숨이 턱턱 막혀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한 마음에 맥주 한 캔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정말 이 집 구석과 인연을 끝내버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야, 이 어미 아비 없는 년 같으니라고.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한 거야? 내가 남자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 했지?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애가 굴러들어와서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쳐놓고. 이혼? 그래, 너 이혼해라. 안 그래도 지금 이혼 생각 굳혔네요. 내일 당장 서류 가지고 갈 테니까 그 사람 보고 사인이나 하라고 하세요. 귀한 아들 평생 끼고 살아보시라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봐. 이게 다 네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그럴 일 없겠네요. 그나저나 어머니는 오래 사시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 돌리지 말고 당장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그럼 용서해주마. 웃기지도 않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되려 현수 씨가 그러면 모를까. 아무튼 이혼하길 바라시니 그렇게 해드릴게요. 짐은 내일 중으로 이삿짐 센터 이용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팔아먹던지 지져서 볶아먹던지 알아서 하세요. 너 이혼이 쉬운 줄 아냐? 절대 그냥은 이혼 못하지. 마음대로 하세요. 보잘것없는 년, 집 하나 해온다고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너 그러다 큰 코 다쳐. 큰 코는 그쪽이 다칠 것 같은데요. 원만한 이혼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소송 준비해야겠네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집안이요? 근본 없는 년이요? 저희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뭐 병원장 딸내미라도 된다니? 오, 촉 좋으신데요? 저 지금 근무하는 병원 주인이 저희 아빠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병원장 딸내미가 저랍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였어? 그런 거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이런 행동은 안 하잖아. 아, 돈이 좀 많고 부유한 집이면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돈 앞에 장사 없다. 진짜 찌질하고 못났네요. 아무튼 저희 여기서 끝내기로 해요. 더 이상 시어머니 아니니까 그냥 아줌마라 부를게요. 뭐? 야 이년아.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놈,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쥐뿔도 없는 게 그 와중에 바람을 피우고 있네요. 바로 원묵과 신임 여직원과 말이죠. 화도 안 나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병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이러지 말라며 말리는 와중에 어찌나 완강히 버티는지 제 얼굴에 생채기가 날 정도로 심하게 발버둥 치시더라고요. 결국 보안요원, 경찰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간 뒤에야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주셨고
아니나 다를까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난동 부리며 깨진 거울, 의료도구, 의자 등 그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했죠. 업무상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정말로 환자가 다칠 뻔한 상황도 있었고 무엇보다 병원 안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거든요. 매일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리라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때릴 순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참교육시켰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니 당연히 시어머니는 보상금이며 벌금이며 잔뜩 돈을 물게 되었는데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낼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 뭐 어쩌겠습니까? 구치소에 가야죠. 시어머니는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셨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행실이 소문나 결국 그 신임 여직원과 함께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좋은 곳에 스카우트 당하면 뭘 합니까?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형님과 동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싶었는데 진짜 제가 당한 걸 보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일은 완전히 잊었습니다. 종종 형님과 동서가 안부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요. 이혼한 마당에 시댁 식구들이랑 무슨 연락을 주고받냐 하시지만 형님과 동서가 아니었더라면 그 지옥 같던 시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은인이나 다름없죠. 어차피 이혼도 한마당에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쪼록 저는 지금까지 제 할 일 해오면서 열심히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나니 더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덕에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죠. 제 사연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집안 상황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가족 간의 우애는 어떤지, 큰 마찰은 없었는지 꼭 알아보세요. 그래야 저같이 어이없는 이혼 안 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부록의 나이가 된 여성입니다. 평소 육아하며 사연 잘 챙겨보고 있어요. 오랜 서울살이를 끝내고 지금은 고향인 순천에 내려와 친정 식구들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혼하고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5개월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마도 지금껏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모욕 주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신혼이었고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참고 살았으면 저 제정신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연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은희야,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거 생각해봤어? 결혼 이야기 말하는 거지? 응, 우리 나이도 있는데 난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엄마도 성악이고. 결혼이 그렇게 급한가? 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5년 있으면 40살이야. 아이까지 생각하면 이미 늦었지. 혹시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성철 씨를 싫어해? 난 그냥 지금 일하는 게 좋고 이대로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 사실 지난번에 우리 엄마 만나고 나서 엄마가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라고 하셨어. 우리가 20대면 모르겠는데
남들은 다 아이 하나둘씩 끼고 있는 나이잖아. 솔직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나도 비혼주의였거든. 내가 왜 당신을 1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그러니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면 안 될까? 알겠어. 그럼 결혼해. 정말? 지금 그 말 진심이지? 사실 나도 언제 이야기할지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기대하셨을 거야. 실망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알겠어.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인사 언제 드리면 좋을까? 이번 주 연구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하는 게 어때? 그래. 이제야 속이 뻥 뚫리네.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어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한 가지에 몰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자연스레 직업으로 연계되었고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금방 30대가 지났고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긴 하지만 사람이 참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행동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로 이어졌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남편 쪽에서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일을 하던 입장이라 결혼에 대해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당장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열렬한 구애가 있었고 친정엄마도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하셔서 크게 마음먹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왠지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우와, 이 음식들은 다 뭐야? 오랜만에 엄마 솜씨 발휘 좀 했나 보네. 그래, 간만에 힘 좀 썼다. 세아가 어서 와라.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처음이지? 그새 얼굴이 환해졌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둘이 도대체 언제 결혼하나 내심 기다렸는데 이제야 네가 받아줬나 보구나. 조금 늦었죠? 하는 일도 있고 제가 조금 망설였네요. 망설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내일 모레면 40인데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좋지. 아무튼 잘 왔다. 식사부터 하자. 힘들게 뭘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저야 어머님 음식 먹어서 좋긴 한데 너무 고생하셨겠다. 아참,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쁘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사왔어요. 어휴, 뭘 이런 걸 다 사온다니. 그나저나 내가 소심해서 잘 못 물어봤는데 너희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미리 물어볼까 하다가 내가 꾹 참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 순천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정년 퇴직하시고 농사 지어보고 싶다 하셔서 귀농하셨어요. 거기가 고향이기도 하시고요. 뭐? 농사를 짓는다고? 게다가 정년 퇴직까지? 네,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엄마, 일단 밥부터 먹으면 안 돼? 먹기도 전에 체하겠네. 그래, 일단 먹자꾸나. 자기야, 오늘 어머니가 나 좋게 봐주신 거 맞지? 어머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던데. 우리 엄마? 기분만 좋아 보이던데? 나이 많은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 진수성찬 차려놓고 온종일 웃고 있었구만. 난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어머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셔서 그러시나? 엥?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고 도시에서 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가 늘 나한테 하는 말 중 하나가 직업에 귀천은 없다거든?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나는 혹시나 어머니가 안 좋게 보셨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네.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간다니 서운하기도 하겠지. 모든 엄마는 다 그럴걸? 그런가? 아무튼 걱정이네. 당신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우리 앞으로 결혼 준비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 앞으로 바빠질 텐데 괜한 거에 힘 빼지 말고.
그래, 알겠어.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부족해 보였는지 자꾸 은연중에 결혼 자금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할 때 돈 보태줄 능력은 되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이 어쩌고 집값이 어쩌고 하면서 계속 눈치를 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물려받은 재산도 제법 있으시고 꾸준히 재산 불리기를 해오셔서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두신 상태입니다. 순천으로 귀농하시면서 땅과 집도 모두 대출 없이 구매하셨고요. 평소에도 유행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눈엔 그게 촌스러웠나 봅니다. 아무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은 반반 결혼이 유행이라며 뭐든지 반반을 외친 시어머니 탓에 정말 10원 하나 안 틀리고 반반씩 집값 보탰어요. 웨딩 촬영이나 드레스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찌나 훈수를 두시던지 상대하기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늦은 결혼인 만큼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합심해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며 살자며 서로 굳게 다짐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었고 저도 모르게 점점 지치더라고요. 엄마, 오느라 고생 많았지?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 아빠랑 편하게 오면 되지. 왜 혼자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해? 날도 추운데 말이야. 늦게라도 결혼한 딸내미 잘 사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차피 서울에서 결혼식도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지. 엄마, 그럼 자고 갈 거야? 오랜만에 오징어에 맥주 한 캔 하면서 밤새 수다 좀 떨어볼까? 그러세요, 장모님. 모처럼 오셨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너희랑 저녁 먹고 경숙이 이모 만나기로 했다. 신혼부부 집에서 눈치 보느니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서울 밤 공기도 맡아보련다. 자고 가면 좋은데. 그럼 저녁으로 뭐 먹을까? 세아가 나왔다. 안사돈 오셨다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얘는 어쩐 일은 무슨. 내가 우리 아들 집에도 못 온다니. 안사돈도 오셨고 네 시아버지 외출하셔서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왔다. 그럼 잘 됐네. 우리 외식할까 생각했는데 엄마도 같이 가서 식사하면 되겠다. 그러세요, 어머니. 엄마, 오랜만에 엄마 좋아하는 오리고기 먹을까? 구이도 있고 전골도 있고 골고루 먹자. 뭐 하러 나가서 돈 쓰려고 하니? 힘들게 벌어온 돈을. 어차피 밥도 따로 안 해놨고 우리도 마침 나가서 먹으려던 참이었거든. 장모님 오신다고 해서 저녁 먹으려고. 그러니 같이 나가서 드셔. 어머니, 아니면 좋아하시는 거 드실래요? 지난번에 오징어였나? 그거 어떠세요? 그럼 사거리에 있는 쭈꾸미 집으로 가자. 난 거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 사돈 괜찮죠? 아무렴요. 역시 이 집 쭈꾸미가 제일이야. 사돈은 쭈꾸미 싫어하세요? 아, 사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다른 거 시켜 먹으려고요. 돈가스도 있고 냉면도 있네요. 뭐라고요? 다른 음식을 시킨다고요? 이미 쭈꾸미 볶음과 새우튀김에 잔뜩 시켰는데 뭘 또 시킨다고 그러세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된장찌개랑 드시면 되겠네. 엄마, 왜 그래? 장모님, 제가 장모님 생각을 못했네요.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여기 돈가스도 맛있나 봐요. 사람들 많이 먹네요. 그래, 엄마 돈가스 시켜. 엄마 오랜만에 먹어봐. 사돈 죄송해요.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위장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매운 걸 많이 못 먹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유별나시네요.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서 돈 쓰는 건데 아깝지도 않나 봐요. 이게 뭐가 매워요? 제가 워낙 매운 걸 못 먹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엄마가 딸이 사는 신혼집에 왔다가 저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친정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그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다퉜습니다. 사람이 제일 치사한 순간이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핍박을 준 것 같아서 제 서운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랬더니 망할 놈의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는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몇 번을 말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냉전 기류가 흘렀고 별것도 아닌 거로 싸우는 건가 싶어 소주 한잔하며 서로 기분 좋게 화해했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힘든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성정을 알고 있던 터라 임신 기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건강한 손주를 낳아야 한다며 데려 보약까지 챙겨주시길래 제가 예민했었나 싶었습니다. 세아가 방금 혜성이 보고 왔는데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너무 예쁘더구나. 고생했다. 몸은 좀 괜찮니? 어머님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요. 가뜩이나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아무 탈 없이 순산해서 다행이다. 수술 부위 잘 아물어야 할 텐데. 안 그래도 담당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연고 샀고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오늘도 드레싱하고 왔는데 상처도 잘 아물었다고 하시네요. 그래, 몸에 흉터 남는 게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보기 힘들면 피부과 다니면 되지. 엄마, 혜성이 예쁘지? 면회 시간 잘 맞춰서 왔네. 우리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눈에 밟히더라니까. 원래 핏줄은 당기는 법이야. 늦은 나이에 본 자식이니 더 그렇지. 그나저나 너희 조리원은 어떻게 할 거니? 그 뒤에 몸조리는 따로 할 거야? 일단 조리원은 들어가야지. 예약해 놓았는데 사람이 아직 차 있어서 내일 모레쯤이나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구나. 조리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거니?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3주 신청해 놓았어요. 나머지는 휴직했으니까 열심히 돌봐야죠. 그래야지. 엄마, 나 퇴원 수속하라고 문자 왔다. 잠깐 내려갔다 올게. 둘이 이야기 나누고 있어. 세아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아이 보는 거 못한다. 너도 알다시피 팔도 아프고. 너희 친정엄마 오시라고 하면 안 되니? 아이 봐주신다는 말 안 하셨어? 친정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무리 갈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셨는데 계속 조심 중이고요. 허리도 안 좋으셔서 요즘 계속 치료 다니시거든요. 안사도는 뭐 그리 아픈 데가 많으시대? 작은아버지 댁 딸 알지? 너희 남편 사촌 말이다. 걘 자기 엄마가 다 해줬다는데. 그리고 조리원비야 우리가 대주지만 그 이후에 드는 조리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굳이 돈 드는 일은 하지 마라. 친정에 부탁하면 되잖니? 돈 귀한 줄 모르고 써대면 집안 금방 기울어진다. 네, 참고할게요, 어머니.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조언해주자면 난 우리 성찰이 키울 때 다 천 기저귀 썼다. 광목천 알지? 그걸로 하나하나 만들었어. 요즘 기저귀도 잘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아이 피부라도 상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말 들어.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네, 참고할게요, 어머니. 은희야, 조리원 내일 올라간다며 엄마가 걱정돼서. 며칠 더 늦긴 했지만 몸 상태도 많이 회복됐고 괜찮아. 애 낳으면 다 이런 걸. 네, 장모님,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거리라도 가까우면 자주 올 텐데 이제 농번기라 아주 바쁘거든. 그래서 못 올 수도 있어서 미리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엄마 마음 다 이해해.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크게 걱정하지 마. 예, 나 왔다. 안사도는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요. 서울에 볼 일 있어 왔다가 걱정이 돼서요. 걱정도 많으셔라.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봐서요. 그나저나,
네 남편 데리고 나갔다 오마. 시 어른들 오셨는데 조금 전에 아기 얼굴 봤고 점심 먹으러 다녀오려고. 네? 저 친정엄마도 계시는데. 예, 난 괜찮아. 너랑 여기서 대화 좀 하고 그러다 갈 거야. 이미 먹고 왔어.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데리고 나갔다 오마. 넌 너희 식구랑 밥 먹어라. 네,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입원실에서 조리원으로 올라가기 전 친정엄마가 걱정된다며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말끝마다 너희 하면서 구분 짓는 것도 그렇고 아직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훈수질에 아이 낳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 둘째 계획을 세우라는 둥 난리 치셨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도 사돈이랑 같이 밥 한 끼 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빈말이라도 먼 길 오셨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어려울 일이냐 말입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엄마 말대로 저한테 맛있는 거 먹으라며 쪼르르 따라 나갔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불편할까봐 대충 먹고 왔다고 둘러대신 건데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러니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저 때문에 엄마는 병원 앞 기사식당에서 백반정식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마저도 저 혼자 두기 싫다며 30분도 안 돼서 돌아오셨고요. 서너 시간이 지나서 한 손에 커피 한 잔씩 들고 하하호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찌나 얄밉던지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걸 친정엄마는 아셨는지 결국 시어머니에게 좋게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사돈, 전 곧 내려가 봐야 합니다. 열차 시간이 다 돼서요. 근데 감히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뭔데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우리 딸 귀하게 자랐어요. 어느 집안에서 누구 하나 안 귀한 자식 없는데 우리 딸한테 이 자식 저 자식 한 번 한 적 없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늦은 나이에 박서방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참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 딸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도 박서방 제 아들처럼 귀히 여기겠습니다. 지금 그 말 뜻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내가 뭐 새아가한테 시집살이라도 시켰어요?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딸아이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다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사돈은 가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하신다니까. 사돈,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박서방이랑 혜성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어여삐 잘 봐주세요. 새아가가 복이 있네요.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을 오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겠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그럼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종종 연락드릴게요. 여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기본 예의도 없어? 갑자기 또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픈 건 둘째치고 우리 엄마 순천에서 새벽에 올라오셨어. 그럼 적어도 예의상 식사는 하셨냐, 커피 한잔 하시겠냐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난 또 뭐라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것 때문에? 진짜 웃긴다. 당신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연애하면서 당신 뭐라고 그랬어?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이게 그 약속이야?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 내가 장모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데? 생각을 해봐. 엄마가 먼 길 올라오셨는데 딸 자식은 몸조리해야 하는데 본인이 못해줘서 마음 쓰이지. 사위라는 사람은 자기가 왔는데 장모 취급도 안 하지. 어머니도 그래.
엄마가 있는 거 알면 예의상이라도 같이 드시자고 하면 어디가 덧나? 어떻게 당신만 쏙 데리고 갈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넌 니네 가족이랑 밥 먹어라?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당신이 혜성이 낳고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시고 갔어도 장모님 혼자 불편하셨을 거야. 뭐가 좋다고 모시고 가? 나름 배려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무시도 이런 개무시가 따로 없지. 혜성이 낳으면 뭐해? 앞으로 미래가 안 그려지는데. 본인 자식만 가족이고 며느리랑 사돈은 가족도 아니라 이거야?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랑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해. 기분 좋게 지내고 싶다가도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미안해. 당신 예민한 거 내가 이해 못했어. 내일 장모님한테 연락드릴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게 친정엄마 보내드리고 남편과 한바탕 싸우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제 걱정을 하고 있을 엄마 생각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며칠 동안 미안하다며 사과하길래 겨우 마음 풀었습니다. 조리원 생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땐 정말 막막했어요.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오신다고는 하지만 모든 게 서툴렀던 저에겐 대학 합격 발표의 순간보다 더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미안해하면서 잘하겠다 다짐했고 실제로도 아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안심하려는 찰나 잠잠했던 시어머니가 또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집도 가까우니 손주 본다는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집에 상주하셨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 시어머니 밥은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나무라질 않나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하는 일에 훈수를 두질 않나. 결국 산후 도우미 이용 기간이 끝나고 매일같이 오던 시어머니가 좀 봐주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죠. 여보, 울 엄마가 아기 봐준다는데 다음 주부터 맡길게. 이모님도 이제 안 오시고 아직은 나 혼자 무리라서 말이야. 뭐? 너희 엄마 초졸 아니야? 멍청한 거 옮을 수도 있잖아. 절대 안 돼.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엄마가 그러더라. 장모님 초졸이라고. 어머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지난번에 너 퇴원하고 나서 통화 한 번 한 적 있다. 너 잘 부탁한다고 하도 그러길래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야. 못해도 고졸은 해야지. 초졸이 뭐니? 내가 다 창피하더라.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랑 아이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가 초졸인 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무슨 뜻이긴?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 학벌도 중요하잖아. 가족들 학벌은 더더욱 중요하고. 나중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 이 말이야. 배운 게 많아야 가르쳐주는 것도 많지. 그 말은 우리 엄마는 가방끈이 짧아서 뭐 자격도 없다는 말이네? 그렇지? 잘 안 해. 그리고 혹시 알아? 배운 게 없으시기도 하고 농사만 지으셨는데 은연중에 무식하게 행동하실지. 당신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엄마 사위야? 너 어디서 시어머니가 있는데 남편한테 큰 소리야? 지금 아들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야 뭐야? 어머님,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이 사람이 많이 노력하고 사과도 했고 진짜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저 새파랗게 어린 자식도 있는데? 당신 생각 잘해. 지금 하는 행동 당신한테 불리한 거야. 어디 가서 애 딸린 이혼녀가 대접받을 것 같아? 나니까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못된 말만 골라서 하니?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인간 덜 된 너희 집 가족보단 낫지.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야, 이 못돼 먹은 새끼야.
아이 아빠라고 불러주기도 아까운 새끼. 넌 혜성이 아빠 될 자격 없어. 나 더 이상 너랑 살 비비고 못 사니까 더 늦기 전에 갈라서자. 어머, 얘 좀 봐.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다 필요 없고요. 당신 아들 혼자 될 거니까 그렇게 좋으면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서류 조만간 보낼 거야. 여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소리치고는 아이 방에 들어와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날이 밝자마자 이삿짐 센터를 급하게 고용해서는 저와 아이 짐을 모두 포장해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급하게 사용할 기저귀 가방과 지갑만 챙겨서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느닷없는 상황에 친정 부모님이 무척이나 당황하셨지만 설명을 해드리니 제 뜻대로 하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쉬운 이혼이 될 것 같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자기 잘못을 알았는지 생각보다 남편은 이혼에 수긍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위자료 3천만 원과 다달이 양육비 100만 원 받기로 합의 보고 이혼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은 덤덤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뜬 채 저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저희 부부 사이가 끝나버렸죠.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보고 싶다며 잊을만 하면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찾아오는 게 좀 우습긴 했지만 보다 못한 친정 아빠가 크게 호통을 치니 찾아오진 않고 아이 사진 보내달라며 문자 연락을 하더군요. 어려운 거 아니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통해서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양육비가 2억 5천 정도 되는데 매달 꼬박꼬박 보내지 않으면 가압류라도 걸어버릴 겁니다. 아빠 하나 없다고 못 키울 자식도 아니고 키울 자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괘씸해서라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혼이 마무리되니 정말 현실 육아가 시작됐는데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도 친정집이 편한지 잘 자고 잘 먹고 잘 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빠가 왜 없는지 설명해줘야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